안녕하세요. 달못입니다. 그동안 줌 미팅으로 만났던 달못과 함께 원서 그림책 구경 가자 달구경이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 닉네임이기도 한 달못이 나오는 그런 그림책들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 그 닉네임 달못은 달이 있는 연못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닉네임을 달못으로 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달이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그 달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못이 되기로 했습니다. 연못이 되면 달이 비쳤을 때 제 안에도 달이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그림이 나오는 그림책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 닉네임하고 관련이 있는 달못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닉네임 그대로 문레이크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 버전이고요. 네, 원래는 제가 처음에 만났던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달못 이름 그대로 있는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이 책의 원전은 오스트리아에서 나왔고 그 독일어로 되어 있는 이반 간체프의 그림책입니다. 네, 이 책은 예전에 있던 책을 사실 좀 복원해서 다시 만든 책인데요. 그래서 안의 내용들은 좀 옛 그림 그대로지만 겉에 표지는 새롭게 만들어서 2015년에 나온 책이고요. 원래 책은 1981년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은 그냥 정말 달못, 달못이라는 뜻이고요. 그 책을 우리나라 분도 출판사에서 1983년도에 만들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림책을 한참 열심히 볼 때 이 책을 아이들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영어 버전으로 만든 책이 이렇게 문레이크라고 나와서 있습니다. 표지 너무 예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2015년에 다시 만들 때는 원래는 이렇게 데어몬시라고 되어 있는 제목에 여기 중간 부분이 들어가서 달못의 보물 이런 보물이라는 게 추가가 됐죠. 이 이야기 속에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반 간체프가 이제 오래전에 쓴 책이다 보니까 그림은 되게 화려한데 이 인쇄 상태나 이런 거는 조금 옛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 형태의 이야기를 가진 책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속에도 이렇게 달들과 달에서 떨어져 나간 이 빛 조각들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달님이 이 차가운 호수에 와서 목욕을 할 때마다 부르르 떨면 이 달 빛 조각들이 떨어져서 보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달못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목동 하나가 이 달못을 발견해 가지고 이 보물을 가지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 소년한테 이 달못의 위치를 알아듣고 이걸 가지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냥 정말 전형적인 옛 이야기 구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림은 달과 이 보물이 나오는 페이지마다 이렇게 반짝이는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 물고기 볼 때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정말 달못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이었고요. 알고 보면 이렇게 연못 속에 달이 있는 그림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를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지게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하면 저는 유리 슐레비츠의 이 새벽이라는 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을 좋아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때쯤에는 그림책이 단행본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보는 게 너무너무 소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방에 서서 새로 나온 책들, 처음 보는 책들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 유리 슐레비츠의 이 새벽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왜
그 순간에 이 책을 보고 눈물이 났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엔 보게 됐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림책을 보게 된 그런 시작이 이 유리 슐레비츠의 새벽이라는 그림책으로부터였는데요. 이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질문을 받고 다시 그림책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달못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유리 슐레비츠의 새벽을 달못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여기 보면은 새벽이 지나가고 네, 밤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연못 속에 달이 비치는 달못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요한 시간이고요. 정말 사실은 달이 그 자체로 있을 때는 영롱하지만 물에 비치면 사실 이렇게 아주 또렷한 형태를 유지하기는 힘들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달의 빛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에 실바람, 호수가 살며시 몸을 떤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림책 중에서 달못이 나오는 책,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데지마 게이자브로의 그림책들 좋아하시는 분, 이 파나 느낌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을 텐데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이렇게 아기 곰이 엄마 곰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 일정 중에 짜잔, 산속에 이거는 사실 연못은 아니고 강이죠. 네. 강에 이 달 모양이 그대로 비쳐가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연어를 잡는데 이게 커다란 아기곰 눈에는 이 달이 비친 모습이 나중에는 연어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에도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빛을 보고 뛰어들죠, 강물 속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강물이에요. 네. 그리고 강물에 비친 달빛이라고 엄마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달못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예전 책인데 얼마 전에 복간이 돼서 그러니까 복간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었어요. 달님과 소년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상철 제본이 돼 있으면 화면이 이렇게 위아래로 쭉 크게 확장돼서 보이게 되잖아요. 이거를 달못에 이렇게 잘 적용하기 정말 최적의 상황인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넘기게 되면 여기는 하늘, 여기는 이제 땅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늘의 달림이 있고 연못에 달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 달림은 저 아래 물속에 있는 또 다른 달을 바라보았어요. 저 달은 어떤 달일까? 물속의 달을 볼 때면 달림은 생각에 잠겼어요. 달림도 마치 거울처럼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네, 달림과 소년이라는 책에도 달못이 나옵니다. 또 얼마 전에 나온 우리 작가가 쓴 책에 달못이 나온 건 처음인데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책을 검색할 때 달못을 검색하면 이 책도 같이 나옵니다. 제목이 작은 못 달림이에요. 달못을 뒤집어서 작은 못 달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못 검색하면 이 책도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상철 제본이 돼서 하늘에 있는 달과 땅에 있는 그 연못 속의 달을 보여줍니다. 버들도령이라고 이 연못 속에 비친 달에게 피리를 불어주는 이 버들도령 이야기가 옛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연못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살짝 달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달의 근데 이제 이 연못이 말라가지고요. 달이 안 보일 때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달못을 나오는 그림책 하면은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본 책이라 이 책을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2019년도에 나온 어떤 약속이라는 책이죠. 마리 도를레앙의 어떤 약속을 보다 보면은 이 책 내용은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여기에도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달과 여기 연못 속의 달이 또 그리고 이 가족들이 비치는 랜턴빛까지 해가지고
빛이 3개가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두웠을 때 이렇게 강물이나 연못 속에 비친 달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거를 달못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아주 어린 건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지만, 아주 깊은 밤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버스 안에서 강원도에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너무 깜깜해서 사실 바깥을 보면 정말 까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강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강 속에 달이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때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면서 굉장히 신비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때 남은 기억이 정말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림책 속에서도 이렇게 달못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약간 어둡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환해지는 어떤 그런 걸 묘사할 때 달이 있는 거를 보여주죠. 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초신타의 그림책 중에도 연못과 달이 나오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오래전 책이긴 한데 너무 지금 봐도 너무 아주 아름답고 감각적인 그림들이 꽉 차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요. 여기 책 속에 나오는 이 친구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달이 갑자기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연못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이 연못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책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달이 막 이렇게 다리도 됐다가 막 목욕도 하고, 그리고 마치 상어처럼 이렇게 무섭게 막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 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림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네, 프랑스 책인데, 저 표지만 보고 당연히 이 책을 관심을 갖게 되겠죠. 제가 달못이니까. 왜 여기 달이 있고 여기 물에 비친 달 모습이, 그리고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모습이 표지에 그림이 있는 거 봐서 바로 이거는 이제 달못이구나 하고서 하게 됐는데, 뒷표지에는 하얗게 돼 있고 또 앞표지에는 노랗게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달이고 둘 중에 하나는 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래픽적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와 달이 있는 거를, 근데 이렇게 똑같이는 아니고 물에 일렁여가지고 이렇게 번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뭐라 해야 되나요? 그래픽적인 그림들의 그림책에는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회화적이지 않고 단순한 이미지라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좀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색이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그림들이 어떤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그림책에 태양과 달과의 관계를 막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림책 중에 하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원서 중에서 달못이 나오는 그림책 2가지를 오늘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책입니다. 2020년에 인챈티드 라이온스 북스라는 미국의 출판사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이 책 소개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 영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 R.I. 료지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R.I. 료지 책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미국 출판사랑 작업을 새로 한 책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보게 됐어요. 네, Every Color of Light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책을 받아보고선 텍스트가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이거를 번역해서 읽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책을 글을 R.I. 료지가 썼나? 처음에는 R.I. 료지 이름만 보인 거죠. 자세히 봤더니 글을 쓴 사람이 오사다 히로시예요. 네, 정말 멋진 시도 많이 남기시고, 또 여러분 오사다 히로시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사다 히로시와 아라이 료지가 함께 작업했던 시리즈물 그림책 중에 한 권을 미국에서 다시 내게 된 셈이죠. 그래서 원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한 그림책을 일본 원서를 막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런 표지의 그림책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그림책이 같은 책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전 처음에 정말 같은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표지는 그리고 그런 그 책 구매 사이트에서 봤을 때는 사진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하늘이. 그래서 정말 전혀 다른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책은 2011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나왔던 책이고 이 책만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하늘을 그림책이라면 그 앞에 숲 그림책이라는 게 또 그보다 더 한 10년 전쯤에 나왔고요. 그 후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물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사다 히로시가 쓴 시에 아라이 료지가 그림을 그린 어떻게 보면은 연작으로 만들었던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책인 거죠. 근데 이거를 미국 출판사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편집을 해서 크기도 다르고 편집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가장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기 그 2011년도에 나온 이 하늘 그림책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택 있는 종이에 인쇄가 되어 있는 데다가 본문 텍스트가 일본 그림책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림 안에 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챈티드에서 만든 책은 아예 따로 이렇게 글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커졌고요. 그다음에 그림에 이 광택이 없으니까 뭔가 이 색이 주는 느낌이 이 책이랑은 아주 사뭇 다릅니다. 네, 같은 페이지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자세히 그 후에 나온 책들도 봤는데 원래 그림은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아라이 료지가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딱 정말 이렇게 맞게 네모나게 한 게 아니었고 이렇게 여백이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여기에다가 글을 넣었다면 일본 그림책은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글을 넣은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하늘에 별을 그린 건데요. 별이 있는 그림책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별을 표현한 그림 중에서 이렇게 마치 정형이 아니죠. 비정형으로 막 이렇게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쿡쿡쿡쿡 찍은 것처럼 근데 너무나 힘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붓터치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늘을 그린 그림책은 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끝부분에 이렇게 달이 나오면서 마지막 장면에 연못, 이게 지금 잘 보이지는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깜깜한 밤이라 이 숲에 짙은 초록과 그다음에 여기 물이 있는 부분은 약간 파란색으로 색이 구별이 되고요. 그 사이에 달못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달못인데 달못 나온 그림책이면 너무 좋아하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전혀 일본 책으로는 만나보지 못했던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는 덕분에 또 다시 이렇게 빙 돌아서 저에게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반가웠던 그림책입니다. 이 미국 그 출판사가 이 책들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가 비슷해서 아마 그 세 개를 다 하지는 못하고 이 두 개만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책보다 10년 전에 만들었던 숲 그림책도 굉장히 좋은데 스캔해 놓은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원래 출판사에서 다시 하는 거는 어렵겠다 해서 숲 그림책은 인챈티드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 공교롭게 이것도 이제 일본 작가의 그림책인데요. 일본 작가지만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준코 나카무라의 달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자,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실까요? 여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과 그다음에 달이 있고요. 면지에 있는 이 그림이 뭘까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달 구경 진행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그림이 뭘지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했는데요. 자, 밤이죠. 아이가 서커스를 보고 나왔더니 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기대를 해요. 밤이니까. 거기 분명히 달이 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 달이 있어요. 이 친구에게 달은 늘 함께 있으면서 나를 지켜봐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짧지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둘이 같이 서커스를 보고 나와서 집에 돌아가 있는데 아이 말대로 이렇게 아이가 집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도 창가로 달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시각에 부엌에 있을 때 엄마도 달이 지켜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달이 어떤 존재일까요? 이 아이와 엄마에게. 그리고 밤에 또 다시 바닷가에 나갔더니 배가 떠 있는데 이 배의 화려한 불빛들이 물에 이렇게 막 어른어른거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색깔과 이 빛들의 색깔이 막 어우러져 있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나 봐요. 고개사가 이렇게 줄을 건너는 고개를 하는데요. 그때에도 달님이 지켜봐주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배를 보면서 좋은 여행을 하라고 아이가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달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렇게 자기를 지켜줬던 것처럼 달이 지켜줄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온 이 페이지의 그림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때 나오는 이 그림이 바다의 달과 빛들과 도시의 불빛과 배의 빛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어른거리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바닷물을 아이가 손으로 떠서 자기 손에 달못이 아니라 손 안에 달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연못이 돼서 제 안에 달을 품고 있고 싶었던 것처럼 이 아이는 이 손 안에다 달을 품고 싶어서 이렇게 물을 떠서 달을 그 안에 담아보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달목 그림책들을 쭉 보시면 다 파란색 계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거든요. 그런데 이 달못이 나오는 그림책들도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달이 연못에 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색깔이 푸른색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이 떠 있고 또 그게 그 연못에 선명하게 이렇게 비춰지려면 굉장히 깊은 밤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 두 개의 달이 있는 뭔가 신비로운 공간, 그런 걸 체험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이 희한하게도 외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달이 있어서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주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또 달이 있는 공간이 주는 느낌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닉네임이지만 달못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를 자꾸 뭉게뭉게 만들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